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아트 버퍼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버깅은 하지 않고요. 코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할 드라이버에서 유아트 관한 부분을 가져다가 썼는데요. 이번에는 할 드라이버가 아니라 레지스터에서 바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코드는 여기 유튜버 컨트롤러 스테크라는 분의 링 버퍼 유징 헤드 앤 테일이라는 동영상에서 사용한 코드를 참고했습니다. 이분의 코드가 여기 스토어 캐릭터 부분을 보면 제가 작성한 퍼쉬 함수와 완전히 똑같고요. 예, 이 주석도 아두이노에 나와 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일부를 제 코드에 붙여서 써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유아트 read라는 부분, 이게 링버퍼에서 가져와서 읽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가져다 썼냐면 이 유아트 isr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콜백 함수를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지스터에 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시작해 볼게요. New에 가서 SM32 프로젝트를 누르면 네, 이렇게 떴고요. 늘 하듯이 MCU 번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예, 제가 쓰고 있는 이 블루필 보드에 올라가 있는 MCU죠. STM32F103C8. 네, 넥스트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유아트 링 버퍼 하고 레지스터라고 할게요. 레지스터에서 바로 가져오는 방식을 쓰니까요. 어, 지난번과 이름이 같네요. 레지스터 하고 카피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네, 넥스트. 네, 이건 다 상관없고요. 피니시 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겠죠? 생기면서 이제 큐브 MX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예, 떴습니다. 네, 이렇게 떴고요. 자, 늘 그랬듯이 시스템 코어에 가서 클럭부터 설정해 주겠습니다. 블루필 보드에는 8MHz짜리 크리스탈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하이스피드 클럭,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트 선택해 주고요. 클럭 컨피규레이션으로 갑니다. 예, 인풋 프리퀀시 8MHz가 올라가 있으니까 8이 맞고요. HSE, 그다음 PLL 클럭 거쳐서 최대값인 72를 넣어줄게요. 예,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피나운스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에 가서 디버그에 시리얼 와이어 해주고요. 타임베이스 소스 시스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네요. 유아트에 가서 모드를 에이싱크로나우즈로 바꿔주고요. 예, 여기서 글로벌 인터럽트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수신 완료 인터럽트에서 콜백 함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MBNC 세팅을 했고요. 파라미터는 다 그대로 가져갈게요. 115,200인 값으로.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MBIC에서 여기 enable 된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 작성이 된 것 같네요. 이거를 그러면 저장을 하고 generate code 할게요. Do you want generate code? Yes. 네,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렸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코드에서 봤던 ISR 부분부터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럽트 관련 함수에 와서 요
할 UART IRQ 핸들러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유저 코드 쓰는 부분에다가 아까 코드에서 봤던 이 부분을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아예 통째로 긁어다가 여기다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요. 얘는 이제 익스턴으로 할게요. 다른 곳에서 선언이 되고 여기 IT 그 소스 코드에서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UART 소스 코드들이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메인 함수에다 그냥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밖에다가 꺼내서 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UART C 하나 만들고 또 여기다가 UART H를 만들게요. UART H 네. 그럼 UART.H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놨던 것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버퍼 타입 선언과 사이즈 하고 함수의 원형들이 선언되어 있고요. 퍼시팝, init, available 그리고 UART ISR UART 소스 코드에 이 ISR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Ctrl C, Ctrl V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UART C 부분도 넣도록 할게요. 먼저 include 해서 아까의 .h부터 넣어주고요. 일단 함수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init, 퍼시팝, available이 이전까지 넣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여기 UART ISR 부분만 추가해 줍니다. 이 코드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그 컨트롤러스 테크님의 코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까지고 이 뒤에는 tx에 관한 부분이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녀석을 호출하다 보면 여기 퍼쉬를 부르게 되는데요. 퍼쉬 안에 링버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링버퍼 구조체를 한 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링, 버퍼, t, 뭐였죠? uart.rx.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었었죠. 초기화도 같이 해줄게요. 저 함수 안에서 사용하니까 0 하고 0, 0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얘가 저기 괄호를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주고 익스턴하고 텐들 얘도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요하트 C와 H 이거 다 작성이 됐고요. 한번 빌드만 한번 해보고 저장할 겸 빌드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아직 에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를 작성할 차례죠. include에 아까 만든 uart.h 부분을 넣어주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버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버퍼는 이제 링버퍼에 저장한 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불러온 것을 차곡차곡 넣어서 이 버퍼 안에 넣어서 트랜스밋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밋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버퍼입니다. 자, 요쯤에서 이제 그 링버퍼 이닛이 있고 요 안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콜백 함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게 아니라 아까 제일 처음에 작성했었던 요 안에서
ISR을 바로 누르도록 했고요. 그 ISR이 이 UART C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콜백 함수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전의 메인 함수 따라서 보면서 해볼게요. 변수가 만들어져야겠죠? 어떤 변수들이 만들어지냐면 링버퍼가 여기서도 T, UART, RX 얘가 똑같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초기화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GPIO 초기화, 그 다음에 UART 초기화한 다음 부분에다가 링버퍼를 초기화하고요. 여기 있네요. 링버퍼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 부분이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었죠. 할, UART, receive, IT, 그 다음에 UART 1, 템프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UART receive IT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성합니다. 저다가 이렇게 하고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Enable the UART error interrupt. 그러니까 UART error interrupt를 활성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Enable the UART data register not empty interrupt. 이 RxNE는요, 데이터가 이제 DR이라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도착을 했는데, 그거를 아직 가져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DR의 레지스터가 막 도착했을 때, 이제 호출되는 인터럽트입니다. 네, 그거 두 개를 인터럽트 걸어줬어요. 이 부분도 참고한 코드에서 이렇게 링버퍼 이닛을 할 때 이렇게 넣어주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이분의 메인 함수에서도 요것만 넣고 이 init까지만 하고 다른 어떤 것은 걸지 않아요. 다른 조작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while 문화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으니까요. 설명 안 하고 그대로 넣을게요. 네, 넣었습니다. 줄 정렬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러면 해야 할 부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더 들어갈 게 없죠. 이제 콜백 함수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빌드 하겠습니다. 네, 빌드 되었고요. 0에러 0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대로 한번 보드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고 그러고서는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런 하고 네, 네 맞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제대로 가나 볼게요. 예, 오픈 열게요. 네. 아, 다시. 클로즈. 부트핀을 바꿔 끼는 걸 또 깜빡했네요. 네. 한번 보내볼게요. 오픈하고, 헬로월드. 네. 분홍색 색깔이 제가 보낸 거고, 검은색 색깔이 돌아온 것입니다. 블루필이 보내준 거죠. 좀 빨리 눌러볼게요. 예, 아무리 빠르게 눌러도 끊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해볼까요?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주석이 긴 게 없나? 뭐 이런 거를 거다가
copy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send clipboard as text. 맥시멈이 1024까지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잘렸네요. 또 어디까지 된 거죠? 예, 여기까지 된 것 같네요. div 2번 하려던 것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빠진 건 없나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봐서는 지금 빠진 글자 없이 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들어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인터럽트 부분 코드에 가면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죠. 인터럽트 콜백 함수를 IRQ, 할 UART IRQ 핸들러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정의한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UART ISR. 먼저 이 32비트짜리 그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레지스터 값을 읽어와서 넣죠. 그 레지스터들이 S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고 CR1이라는 레지스터가 있네요.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한번 보기로 해요. 예, 이 문서는 RM0008 레퍼런스 매뉴얼이고요. 그러니까 이 STM32F 101, 102, 103 뭐 이런 105, 107까지 얘네들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입니다. 목차에서 여기 27번이 UART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도 레지스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옵니다. 한번 코드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 S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리셋 밸류는 0x00C0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RxN이라는 비트하고요. 또 예, 지난 시간에 많이 봤던 OR이죠? 이건 오버런 에러를 의미하죠. 그 레지스터에 아직 값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RxN이가 셋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RxN이I라는 그러니까 CR1 레지스터 안에 있는 RxN이I가 1일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SR과 CR1 값을 가져온 다음에 두 가지 체크를 합니다. 이 RX 그 레지스터가 현재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게 안 비었을 때 뭔가가 들어있을 때 이게 1이 된다고 했죠. 뭐가 들어있고 그리고 요 CR1에 RxNeIE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RxNe의 인터럽트잖아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RxNe가 1일 때 그럴 경우에는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SR을 먼저 호출한 다음에 DR을 호출하게 돼서 DR에 들어있던 값을 가져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이상하죠? 인스턴스 SR를 왜 그냥 뜬금없이 부르는 걸까요? 어디 값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읽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read status register라고 나와 있듯이 예, 여기 상태 레지스터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라는
이 비트가 하드웨어에 의해서 1로 셋이 되었다가 SR 레지스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DR 레지스터를 읽으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퀀스에 의해서 이러한 시퀀스에 의해서 클리어 된다. 예, 이런 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런 애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이제 오버런 에러 비트 같은 경우 똑같네요. 얘도 SR 레지스터 읽은 다음에 DR 레지스터 읽으면은 얘도 클리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고요. any 노이즈 에러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이죠. 계속. 그래서 이 시퀀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 SR을 한번 읽어온 다음에 DR을 읽어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져온 DR의 값을 퍼시에서 링버퍼에 넣어줍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 지난번에는 이 ISR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할 IRQ 핸들러라는 함수로 들어갔었잖아요. 한번 다시 봐볼게요. 전용 인터럽트가 딱 걸리고 나면 여기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지만 여기 할 유아트 IRQ 핸들러로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먼저 레지스터 값을 다 읽어와서 넣어놓는 건 같아요. SR 그리고 CR1, CR3 아까 CR1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봐보면 CR1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인터럽트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PE 인터럽트, TXE 인터럽트 그리고 또 넘어가서 예, 트랜스미션 컴플릿 인터럽트, RXN 인터럽트 요게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뭐 아이들 인터럽트, 트랜스밋 어네이블, 리시브 어네이블도 있고요. 네, USLT 어네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 1번 레지스터에 들어있고요. CR3번은 DMA 관련이거나 RTS라던가 CTS, RTS 관련, DMA 관련, 그리고 할프 듀플렉스라던가 예, 그리고 에러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에러 인터럽트 부분은 여기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쭉 봐보면 아무튼 IRQ로 들어오면 이러한 레지스터 값을 가져오고 그 중에 이제 ISR 플래그에서 얘네들이 이 에러에 해당하는 애들이잖아요. SR에 들어있는 비트들인데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1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런 에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으면 이제 리셋 값을 갖겠죠. 0 값을. 그러면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코드와 같아요. 그죠? RxN이가 1이고 RxNei가 1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제 들어온 데이터도 있고 인터럽트를 발생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면 유아트 리시브 IT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에러가 있을 경우는 요 밑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 각각 에러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에러가 있지만 네, 저 경우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 에러가 있지만 에러가 있으면서 요 비트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가 수신이 되었고 수신 시 인터럽트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을 경우는 요거 똑같이 유아트 리시브 IT를 해줍니다. 에러가 없는 경우와 똑같이. 이제 에러가 없는 경우일 때는 유아트 리시브 실행한 다음에 리턴을 하는데 리턴 안 하고 다시 그 밑으로 쭉쭉쭉 실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에러 콜백을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에. 아무튼 에러가 없는 경우는 여기로 오고요. 얘를 가서 볼게요. 얘는 이렇게 포인터가 이렇게 어떤 버퍼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포인터가 이 버퍼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할 유아트 시브 IT 에서 넣어줬던 그 버퍼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버퍼를 넣잖아요. 템프 어, 이런 식으로 버퍼를 넣어줬잖아요. 이때에 이 버퍼 ARR을 의미합니다. 이 녀석이요. 그래서 계획에 이렇게 값을 넣어줍니다. 어드랭스가 9가 아니라 8이니까 8b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그 위치에 버퍼의 그 위치에다가 dr을 넣어달라. dr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버프에는 1 증가시킵니다. 포인터를. 그리고 또 그 전체의 카운트 값은 뺍니다. 1씩. 그래서 계속 이 유아트 리시브 함수가 계속 호출될 때마다 얘가 하나씩 감소하게 되어가지고 마침내 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디세이블 합니다. RxNE를 더 이상 수신을 받는 것을 수신받았는지 확인하는 그 레지스터를 디세이블 하고 또 페리티 에러 인터럽트도 디세이블 네, 다 에러에 관한 것도 디세이블 합니다. 그러고서는 여기 립세션에 해당이 안 되니까 빠져나와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디세이블 한 상태에서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콜백 함수 안에서 우리가 요걸 다시 부르죠. 그러면은 얘한테 가서 그 함수가 여기에 같은 소스 코드에 들어있죠. 예, 요거네요. 여기로 가서 이렇게 쭉 실행하다가 하다 보면은 요걸로 오게 됩니다. 유아트 스타트 리시브 IT 얘로 가면은 이 안에서 비로소 언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네이블로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시 인터럽트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썼던 코드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죠. 아까 썼던 거는 enable, disable, enable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읽어와서 읽어올 것이 남아있고 인터럽트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걸 통해서 에러 비트들을 전부 다 클리어 해주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에 챗 GPT가 말해줬던 것처럼 인터럽트 함수 내에서의 최적화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얘를 실행해 줄 건 그러면 그건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enable IT 에러하고 요 rxNE의 값만 enable 해준 것입니다. 페리티 아까 그 할 함수에서는 페리티에 해당하는 것도 disable 했다가 enable 해주잖아요. 걔는 아예 넣지 않고요. 이거만 enable만 해주면 인터럽트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최적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아까 테스트 해본 것처럼 뭐 이렇게 보내도 잘 아무리 빠르게 눌러도 죽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또 뭐 아무리 긴 걸 보내도 잘리지 않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전까지 할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왔던 것과 조금 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전까지는 이제 코드를 최적화할 경우에 성능을 좌우할 수 있다. 이걸 많이 실감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유아트에서 수신완료 인터럽트 내에서 코드를 얼마나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 에러 발생할 여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코드를 최적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할 함수 안쪽도
결국엔 간소화된 코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어, 앞으로 이제 이 STM32 MCU를 다루면서 할 함수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그 내부의 로직을 이해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을 찾으려고 애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